예, NBA 단신들 좀 모아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쿠퍼 플래그 1번 신인 드래프트 1번이 확실시 되고 댈러스 매버릭스가 어, 루카 돈치치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 슬프하고 있었는데요. 쿠퍼 플래그 데려오면 그런 거는 쑥 들어갈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들고, 이 선수가 어쨌든 높이 뛰는 거 그리고 디펜스 드릴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영상이고요. 그리고 중거리 슛 그리고 3점 슛 이런 거에 또 모두 잘 하고 있다. 그런 것들 3점 같은 경우도 뭐 64% 가까이 스팟업 3점을 쏘고, 그 다음에 뭐 이런 사이드 미드 사이드 뭐 이런 걸로 쏠 때도 뭐 거의 50% 이상, 그리고 점프슛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넣는다.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,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. 그리고 버디힐드 인기가 좋았죠. 뭐 실제로 이 버디힐드가 보여줬던 모습, 임팩트 있던 모습들, 그리고 이제 지미 버틀러와 팀과 어떤 그런 바이브, 그 스웩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고, 굉장히 유쾌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버디힐드가 이제 워리어스와 함께 했던 시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가장 행복했다. 농구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다. 뭐 이 선수는 어지간해서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떠나가지 않을 것 같고요. 저 본인이 뭐 골든 스테이트에서 계속해서 뛰었으면 좋겠다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, 예, 요새 뭐 제일런 이 이름이 뭐 상당히 인기 있는 이름이에요, 그죠? 예, 제일런 브라운이 보스턴 셀틱스에 대해서 뉴욕 닉스가 지금 보스턴 셀틱스를 무찌르고 이제 탈락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보스턴 셀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, 닉스에게 진 거는 거의 죽음과 같은 거다. 죽음과 같이 느껴진다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힘들다. 닉스에게 뭐 패배한 것이. 하지만 배웠다는 거죠. 그리고 죽음 뒤에도 삶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. 그러니까 이제 닉스에게 지는 건 그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, 죽음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. 그래서 이 보스턴 셀틱스 팀은 이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할 거다. 이 뭐 아주 그냥 뭐 엘리트다운 그냥 답변입니다. 항상 뭐 인터뷰 그렇게 재미가 없죠. 제일런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표현은 뭐 죽음과도 같은 거다. 닉스에게 패배한 것이. 뭐 하지만 죽음 뒤에도 삶이 있다. 그래서 뭐 여전히 준비를 잘 할 거다.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이 3분 8초를 남기고 4쿼터 3분 8초를 남기고 아킬레스가 끊어졌죠. 네, 아킬레스가 끊어졌어요. 근데 이제 또 공교롭게도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도 그랬다고 하네요. 4쿼터 3분 8초를 남겨두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고 합니다. 이게 뭐 그냥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어떤 운명의 끈 이런 걸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. 제이슨 테이텀도 뭐 원래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. 코비 브라이언트가 뭐 잘 회복해서 복귀를 했듯이 제이슨 테이텀도 재활을 잘 해서 복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10가지 룰이 있었다고 해요. 10가지 룰은 뭐냐 하면은 매일매일 더 나아져야 한다. 그리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라. 그리고 약점을 계속해서 훈련해라. 그리고 훈련했던 거를 경기에 써먹어라. 그리고 그 위인들, 그러니까 대단한 선수들로부터 배워라. 승리와 패배에서 배워라. 그리고 마음이 만족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라. 마음의 평정 그리고 만족감 이런 것들을 연습해라. 그 야망이 있어야 한다. 그리고 당신의 팀을 믿어야 한다.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. 어떤 뭐 이게 왜 이럴까 저럴까 어떤 시작과 끝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잘 정리된 어떤 스토리텔링,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스토리텔링을 배워야 한다,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팀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,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일이죠. 네. 여기도 보면은 뭐 만족해야 되고 앰비셔스 해야 된다, 이런 것들은 좀 컨트래딕션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. 네, 뭐 그만큼 뭐 농구나 인생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알 호포드 뭐 오늘 올 시즌도 여전히 잘 해줬죠. 셀틱스의 알 호포드 대형인 큰 형님 알 호포드는 뭐냐면 일단 그 식구들하고 시간을 보낼 거다.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이제 식구들하고 시간을 보낼 거다라는 거고요. 알 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 에이전트가 아마 비제한적 프리 에이전트가 될 거고 리타이어 그러니까 은퇴는 일단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호퍼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시리즈가 다 끝나고 라커룸으로 들어가면서 너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호퍼드는 그의 와이프하고 애들과 함께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함께 있을 거고 호퍼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그 자기가 여전히 많이 할 수 있다, 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아마 뭐 은퇴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뭐 문제 그 보스턴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냐, 뭐 보스턴 소속으로 계속 남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남았을 것 같아요. 아마 호퍼드가 뭐 오프 시즌에 그 어떤 그 프리에이전트 마켓에 나온 그 시장에 나온다고 그러면 그 꽤나 탐낼 팀들이 꽤나 있을 거고 하지만 호퍼드 같은 경우에 어지간하면 보스턴 셀틱스에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뭐 본인의 첫 우승도 했었고 지금 보스턴 시스템에서 또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적응하는 그런 부분들도 좋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보스턴 셀틱스에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